이쾌대 작가의 자화상에는 미술사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렸느냐 이 문제인데요. 과연 사진을 봤을까요? 거울을 봤을까요? 그리고 거울을 이용해 자화상을 그린 화가 중 꼭 언급해야 할 인물이 바로 17세기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빛의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100점 가까이 자화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오랜 세월 화가들이 선명하지도 않은 거울을 통해 자화상을 그린 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욕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술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욕구 때문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등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초학제 프로그램의 동기와 욕구 독립연구단에 참여 중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전 세계 미술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전시가 있다면 바로 베니스 비엔날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근대를 시작했던 화가들의 그림들, 우리나라의 작품에서는 2점의 그림이 전시되었습니다. 그중 이번에 고등과학원에 주최한 초학제 연구 주제인 동기와 욕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기에 좋은 작품이 바로 이쾌대 화가의 작품인데요. 한국의 미켈란젤로라고 불리는 이쾌대 작가는 경북 칠곡의 만석군도 아닌 무려 3만석군의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는데요. 그 덕에 그 어려운 시절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미술을 공부할 수 있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쾌대 작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휘문고등학교 야구부의 유격수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약간 야구에 정말 진심이거든요. 제가 이쾌대 작가의 그림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화가로서 서양의 문명을 어떻게 한국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 결과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시선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등과학원에 주최한 초학제 연구 주제인 동기와 욕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기에 좋은 작품이 바로 2024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전시된 이쾌대 화가의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죠. 화가는 두루마기, 한복을 입고 있는데요. 모자를 한번 주목해 보시죠. 이거는 서양식 중절모입니다. 한국적인 옷을 입고 머리에는 서양식 중절모를 쓴 것인데요. 이것은 그가 한국인이면서 서양적인 것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하는 그 모습을 아마 이 그림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러한 설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 그리고 이제 서양적인 것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는 의복에서만 드러나지 않고요. 보시면 파레트를 들고 있죠. 서양적인 거지만 붓을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모필 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점에서도 서양적인 재료, 유화를 가지고 동양적인 정신, 한국적인 정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또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특히 배경을 한번 보시죠. 배경은 그가 살았을 법했던 조용한 우리의 시골 농촌 풍경이죠. 오른쪽 아래를 보게 되면 여인들이 머리에다 짐을 지고 오솔길을 걸어가고 있는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죠. 하지만 작가는 아름다운 평화로운 우리의 시골 풍경을 배경으로 그림 한가운데 딱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세계를 지키려 하는 것만큼 다부지는 모습으로 특히 정면을 한 얼굴로 우리를 강하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가로서 이 역사에 맞서 싸우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쾌대 작가의 자화상에는 미술사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이 자화상을 그릴 때 무엇을 보고 그렸느냐 이 문제인데요.
과연 사진을 봤을까요? 거울을 봤을까요? 이 질문을 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 본 자신의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먼저 거울의 어원을 살펴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말에서 거울은 거꾸로에서 왔다고 합니다. 즉 좌우가 반전된 이미지라는 것이죠. 이런 거울의 어원을 생각해 보면 거울을 통해 본 우리는 좌우가 바뀐 반전된 이미지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거울로 보는 내 모습에는 어떤 왜곡이 생길까요? 거울로 우리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 크기가 작습니다. 혹시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작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거울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슬프죠? 그리고 이 거울이 제작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색채에서도 약간 노란색 톤이 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있는 내 피부색보다 살짝 노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얼굴은 입체인데 거울에 반사된 내 얼굴은 평면입니다. 아무래도 입체의 느낌하고 평면의 느낌은 왜곡이 클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도 슬픕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보고 있지만 우리 옆 얼굴은 거울을 통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이게 실제로 나는 내 얼굴을 절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진으로 보는 나는 진짜일까요? 거울보다 왜곡이 더 심합니다. 입체를 평면으로 표현하게 될 때 벌어지는 왜곡이 사진에서도 벌어지게 되고요. 톤, 조명, 사진을 찍을 때의 어떤 상황이 이미지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체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사진과 거울, 나의 모습이지만 내가 아니군요. 그렇다면 이케데 작가는 사진과 거울, 과연 무엇을 보고 자화상을 그렸을까요? 저는 그가 거울을 놓고 얼굴을 그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케데 작가는 얼굴 좌우가 약간 뒤틀린 독특한 얼굴입니다. 입술은 몰려있죠. 삐딱하게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눈썹도 양쪽의 크기가 다르고요. 특히 오른쪽 눈, 이 눈썹 부분 주목해서 보시면 눈썹 아래 여기가 굉장히 깊게 파여 있죠. 그럼 다시 자화상을 볼까요? 자화상을 보면 미간 왼쪽이 깊게 파여 있고 왼쪽 입술이 좁습니다. 실제 얼굴의 모습과 좌우가 바뀐 것인데요. 만약 사진을 보고 그렸다면 오른쪽 이미지처럼, 거울을 보고 그렸다면 왼쪽 이미지처럼 그렸을 것인데요. 그래서 이케데 작가의 자화상은 거울을 보고 그린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눈치채셨나요? 바로 몸을 보면 오른손으로 붓을 잡고 왼손으로 팔레트를 들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몸은 얼굴과 달리 사진 이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울을 보고 그렸다면 붓을 잡은 손은 왼손, 팔레트는 오른손에 있었겠죠. 이처럼 이케데 작가는 얼굴은 거울을 보고 몸은 사진을 활용하여 두 이미지를 합성한 것처럼 초상화를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이케데 작가가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 이전에 그린 자화상을 보면 확실히 사진보다는 거울을 놓고 자신의 얼굴을 그리는 훈련을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케데 작가는 거울을 보고 훈련했기 때문에 얼굴은 거울상을, 몸은 사진처럼 좌우를 반전시킨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이어가다 보면 미술사학자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거울은 언제부터 대중화됐고 어떻게 자화상에 활용됐을까요? 맨 먼저 인간이 사용한 거울은 돌을 갈아서 아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서 거울처럼 쓰거나 아니면 금속 거울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울의 면이 오늘날과처럼 이렇게 고르지가 않았고요. 얼굴을 비치면 얼굴이 번지듯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명도가 떨어지는 거울을 두고 어떻게 초상화를 그렸을지 시대별 자화상을 한 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1402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한 여인이 거울을 놓고 자기 얼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 대부분의 거울은 유리 덩어리를 이렇게 깎아서
볼록 튀어나온 면을 활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들고 있는 거울은 볼록 거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볼록 거울에 툭 튀어나온 면으로 얼굴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왜곡되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런 볼록 거울을 보고 그린 자화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보고 있는 자화상은 1524년 이탈리아의 화가인 파르비지아니노가 그린 자화상입니다. 볼록 거울을 통해서 비친 자신을 그렸기 때문에 정말 이게 얼굴이 앞쪽으로 푹 튀어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추측해보면 이때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 거울은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6세기 미술계에 평면 거울이 등장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중요한 변환점이 시작된 곳은 바로 당시 유리를 만드는 기술이 가장 탁월했던 베네치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새롭고 경이로운 평면 거울의 탄생에 많은 사람이 열광했고 트렌드에 민감한 르네상스 화가들 역시 즉각 반응을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베네치아에서 활동한 색채인 마술사 티치아노였습니다. 이건 16세기 티치아노가 그린 거울을 보는 비너스라는 작품입니다. 미 여신 비너스 옆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녀의 아들인 사랑의 신 큐피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큐피드가 들고 있는 거울을 보면 이전 그림에서 본 것과 달리 평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거울이 A4 용지 정도의 크기였다고 보는데요. 아직 유리의 순도가 높지 않고 코팅 기술이 떨어져서 선명도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이용해 자화상을 그린 화가 중 꼭 언급해야 할 인물이 바로 17세기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빛의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그는 삶의 영광과 기쁨, 고통과 슬픔 등 자신의 인생을 100점 가까이 자화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이야기한 이케데의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과 굉장히 비슷한 그림도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엑스레이를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을.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그림 말고 밑그림이 발견되는데요. 밑그림 속에서 렘브란트는 왼손에 붓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거울을 놓고 밑그림을 그린 다음 이것을 최종적으로 다시 좌우를 바꿔서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은 아직 없었지만 렘브란트는 오늘날로 치면 사진처럼 타인의 시선을 섞어서 자화상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케데 작가의 자화상과 같다고 볼 수 있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초학제의 주제인 동기와 욕구에 관련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오랜 세월 화가들이 선명하지도 않은 거울을 통해 자화상을 그린 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욕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술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욕구 때문이었을까요?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챗 GTP에게 물어봤습니다. AI가 답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화가의 자화상은 단순한 욕구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과 내면을 자유롭게 탐구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의 깊은 표현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AI의 대답을 생각하면서 이케데의 자화상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AI가 말하는 것처럼 그의 자화상은 욕구를 넘어 욕망의 표현일까요?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자기애를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타인의 시선을 보여주는 좀 더 객관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이케데의 자화상은 얼굴은 거울, 몸은 사진의 이미지를 혼합하여 보여주면서 이 두 가지 세계가 서로 부딪히며 충돌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제가 생각한 이케데의 자화상은 거울이 갖고 있는 자기애와 사진이 갖고 있는 타인의 시선의 중간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화상에는 역사와 맞서 싸우는 사회적인 이케데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자기 스스로 빠져드는 나르키소스적인 이케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화가의 자화상을 보는 재미가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여기까지 초학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